자, 첫 번째 영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에서 A garden where many beautiful flowers are. 이때 where가 관계부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 정원. 자, 이 관계부사는 형용사절에 수식을 받는 이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요소 아닙니다. 목적어 역할을 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냥 부사적인 요소입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항상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가 빠져 있던가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에 수식받는 그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든가 목적어 역할을 하든가 또는 보어 역할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요소가 빠져 있어야 되는데 이 가드는 그냥 부사적인 요소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관계부사 where는요, 관계부사는 크게 이제 네 가지 요소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자, 앞에서 수식받는 명사의 개념이 시간의 개념일 때는 when, 그 명사가 장소의 개념일 때는 where, 방법일 때는 how, 이유일 때는 reason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크게 네 가지, 주로 이 네 가지 요소가 수식을 받는 그런 명사의 성분이 많기 때문에 네 가지 분류를 해놨는데요. 조금 더 이제 관계부사를 조금 더 뉘앙스를 디테일 있게 들어가려면은 이 관계부사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풀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고 앞에서 수식받는 명사가 부사적인 요소인데 시간도 아닌, 장소도 아닌, 방법도 아닌, 이유도 아닌 그런 명사가 있을 때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계부사는 자, 전치사 플러스 위치로 바꿀 수가 있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자, 이 개념을 왜 관계부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풀었을 수 있느냐? 전치사 플러스 위치로 풀었을 수 있느냐? 그것은 제가 이 확장형 개념에 보면은 부사 식구 중에서 이 전치사구는 자, 부사 식구에 들어갈 수 있겠죠. 단어 부사도 있겠지만 이렇게 전치사구도 부사구라는 얘기입니다. 전치사구. 자, 따라서 이런 이 where 자체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풀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where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위치로 풀었으면 어떻습니까? in which가 됩니다. A garden in which many beautiful flowers are. 많은 꽃들이 있는 정원. 이 수식받는 정원은요, 어떻습니까? 꽃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원 옆에 있겠습니까? 정원 뒤에 있겠습니까? 정원 앞에 있겠습니까? 또는 정원 위에 있겠습니까? 그런 논리적인 개념에서 전치사는 정원 안에 있는 거죠. 이런 어떤 논리적 개념에서 굳이 관계부사 where를 굳이 전치사로 바꾼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꾸면은 in which가 되는 것입니다. 단 이때의 in은 우리가 그 뒤 뉘앙스상에서 우리가 이런 정보를 받아들일 때 굳이 in을 안 써도 그냥 where를 하더라도 자, 이미지를 우리가 이 정보를 듣는 우리는 이미지화 시킬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 정원 하면서 연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조금 이제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위치로 표현을 해야 되는 명사로 하나 바꿔보겠습니다. 이 garden 대신에 riverside라는 강변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 강변이죠. 강변. 자, 이것도 얼핏 보면은 완벽해 보이고 사실은 이게 틀린 문장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 정보를 우리가 딱 보고 나서 이미지화 시키기는 조금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자, 강은 길죠. 강은 긴데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있다는 어떤 형태로 있는 건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강은 굉장히 긴데 특정 부분에 넓은 한쪽 부분에 군집으로 해서 많은 꽃들이 피어있는 그런 이미지일 수도 있죠. 그런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또는 강을 따라가면서 강가에 길게,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가 강가를 쭉 따라가면서 길게 이렇게 많이 있는 형태인지 이 where는 막연한 좀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까지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예를 들어서 전치사 along which 하면은 a riverside along which many beautiful flowers are.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길게 강변을 따라 피어있는 강변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이 꽃들이 이제 어떤 형태로 피어 있는지 이제 이미지화가 됐습니다. 이 along이라는 전치사가 그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연히 where만 했을 때는 그냥 강변에 꽃이 많은데 어떤 식으로 많은 건지 모르죠. 한쪽에 많은 꽃들이 있는 것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그런 뉘앙스를
그냥 막연한 관계부사보다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뉘앙스상으로 더 디테일한 요소까지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관계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지식이 있었던 그 질문에서 이걸 잠깐 보겠습니다. 스터디, 연구 뒤에 인위치라는 관계부사. 자, 나머지 요소, 우리가 이 부분 이제 파악할 때 필요 없는 요소를 제가 좀 제거를 했습니다. Studies in which participants asked to assess photographs of people. 자, in which 뒤에 자, 참석자들이 are asked to이야 해달라고 요청되어집니다. 뭐 해달라고? assess, 평가해달라고. 무엇을? photographs of people, 사람들의 사진. 자, 이 전체적으로 in which 뒤에 자, 문장을 보면은 참석자들이 사람들의 사진을 평가해달라고 요청받았다라는 뼈대가 완전한 하나의 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석자들이 사람들의 사진을 분석해달라고 평가해달라고 요청받았던 한 연구가 되겠죠. 한 연구가 아니라 여기는 복수니까 연구죠. 자, 수집받는 이 스터디는요, 이 뒤에 있는 절 속에 주어 역할을 하는 요소도 아니고 목적어 역할을 하는 요소도 아닙니다. 즉 관계 대명사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 부사적인 요소인데, 관계 부사에는 크게 우리가 단어로 쓸 수 있는 관계 부사는 시간, when, where, how, why 이 네 가지 큰 뭉뚱거려진 어떤 관계 부사밖에 없기 때문에 스터디는 시간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이유도 아닌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한 단어로 된 기존의 관계부사로 쓰지 않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묘사를 한 겁니다. 자, 우리 어떻습니까? 참석자들이 뭘 해달라고 평가를 해달라고 사람들의 사진을 평가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다는 얘기는 연구가 진행되는 연구 속에서 그 참석자들이 그러한 요청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위치라는 연구 속에서 라는 그런 뉘앙스가 숨어있기 때문에 인위치가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영어 공부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우주의 모든 어떤 그 삼라만상의 모든 그러한 요소들은요, 만들어지는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건물이 세워질 때도요, 튼튼한 기초 먼저 쌓이고 그 다음에 뼈대 요소가 있어야지 그 위에 인테리어적인 요소가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어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뼈대와 튼튼한 뼈대를 세우지 않고, 기초와 튼튼한 뼈대를 세우지 않고 지금 처음부터 막연히 인테리어적인 요소를 가르칩니다. 참 딱한 그런 모습이죠. 사실 뭐 학생들이 딱하지만은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환경도 오히려 딱하기도 합니다. 자,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막연하게 알고 있는 부품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품들이 기능을 못하는 것은 그 부품들이 적용될 뼈대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남은 기간, 여러분들이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자, 남은 기간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결과 얻으려면 정말 제대로 된 영어를 해서 수능에서 높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틀을 세우십시오. 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틀을 쌓을 시간이 없습니다. 왜? 영어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수학이라는 아주 강적도 있고 그런 환경도 있지만 특히 영어를 뼈대를 잡지 못하는 그런 환경적 요소 중에서 내일 곧 중간고사 끝나면 또다시 기말고사, 눈앞에 당장 점수를 올려야 되는 그런 어떤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이 뼈대를 잡지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감히 여러분들이 저학년이라면 당장 눈앞에 중간고사 하나 망칠 각오하고 뼈대를 먼저 세우기 바랍니다. 뼈대가 선 이후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튼튼한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또는 그 이후에 수능이든지 높은 성적 분명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의 틀, 제가 그래서 만든 그런 강의가 바로 영어의 틀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의 틀 강의를 처음 기초 개념부터 끝까지만 수강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영어가 어떤 구조로 된 요소인지 자신감을 가지고 그 위에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인테리어적인 요소가 붙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목적에 부합하는 수능에서 고득점, 아울러서 수능 끝나고 대학교를 가더라도 자, 능동적인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언어를 배우는 가장 소중한 시기, 여러분들 이 시기에 이상한 영어 배우면은 결국 평생 영어 못하는 그런 어떤 그런 환경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QL 잉글리시, 제 개인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어떤 영어 철학을 담은 영어 강의 3가지를 올려놨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영어의 틀 강의를 들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한번 사이트 방문해 보시고 샘플 강의 한번 잡혀보시고 여러분들의 영어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